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아이고, 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2월 15일?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네요. 너무 슬픕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발렌타인데이인지도 몰랐네. 아이고. 이거는 할까? 이건 좀 여담인데 저는 이제 연애를 할 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어디 뭐 괜찮은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식사 한 끼 하고 데이트하는 거를 선호하지, 이 일본 제과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풍습을 전 세계가 따라하는 게 조금 꼴이 우습지 싶어서 저는 발렌타인데이 때는 연인이 있으면 보통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지금은 애인이 없네요. 슬프다. 오늘 내용도 무거운데 시작도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자, 오늘은 그 대본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대본을 준비한 건 아니고 기사를 하나 전달해 드리고 그 기사에 대한 논평만 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를 조금 더 다른 것까지 발췌를 해서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보고보살 노상원의 수첩이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 M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노상원은 불명예 전역한,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전 그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번 12.3 내란 그 사건에서 사실상 아마 그 지금 보여지기로는 윤석열 다음 김용현 다음 노상원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3인자가 아니었나라는 뭐 정황상 강력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용현과 굉장히 자주 만났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적은 메모로 추정이 되는 수첩의 내용인데, 이 계엄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지가 적혀 있는 메모인데 그 내용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일단 하나하나 전달해드리면요. 자, 1차 체포 명단이 그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라든지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의하면 14명에서 16명인 것 같은데 그건 우선 체포 명단인 것 같고요. 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려고 했는데 1차, 2차는 군에서, 3, 4, 5차는 경찰을 이용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1차가 500명 정도가 된답니다. 500명 정도. 자, 근데 그 야당에 그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30명에서 50명 정도 쓰고 언론 쪽 100에서 200명, 민노총, 종교조, 민변, 그 다음에 어영판사가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기각한 판사하고 무죄 판결 내린 판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사람들이 500여 명에 포함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수집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이게 너무 좀, 일단 선관위 쪽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종이 자르는 작두와 니퍼, 송곳 이런 거, 그 알루미늄 방망이를 이용해서 고문해서 그거 부정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고문을 하거나 잡아 가둘 사람이 있었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분류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이는 방법 자체가 음식에 약을 타는 것도 있고요. 그 수용시설에 수류탄을 던지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 사살하는 것도 있고요. 선박을 격침시키는 것도 있고요.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GOP나 DMZ 안에서 타격해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쟁을 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몽골의 그 블랙 요원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몽골 당국에 적발돼서 체포됐는데 그거를 직접 가서 빼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말 그대로 블랙 요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잡혔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모른다 하면 돼요. 그게 블랙 요원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든 북한하고 전쟁을 내려고 발악을 했는데 북한이 그거에 응해주질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김재동 씨, 차범근 전 감독 뭐 이런 분들도 다 수거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3번까지 연임할 수 있게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고요. 그럼 장기 집권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김두한처럼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좌파를 분쇄해서 뿌리 뽑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수집소가 옴리, 현리가 아마 양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공식 방법은 이제 이거는 북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북한이 도와주면 그 뒤에 어떤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고요. 좀 어두운 것 같네. 그 다음에 그 외부 용역업체에서 어뢰 공격, 그리고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납포, 직전, 격침시키려는 방안,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3선해가지고 15년 집권을 하고 나면 후계자는 물음표가 있는데 볼드모트죠.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그분, 모두가 떠올리고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선 뒤 입법을 해서 집행하는 건 쉽지 않다. 실행 뒤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 그리고 여튼 이런 걸 김용현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해요. 검찰에서. 근데 알 수가 없죠. 여튼 노상원의 수첩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아우슈비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대한 아우슈비츠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 떠올랐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그러죠. 아이히만은 그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계획을 멋들어지게 세운 그 독일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전쟁 중인데 물자도 모자라고 시간도 없는데 기차에 왜 100명밖에 안 태워? 200명 꽉꽉 채워. 기차로 이동하다가 죽으면 야 어차피 죽이려고 보냈는데 거기서 죽으나 똑같잖아. 다 꽉꽉 채워서 보내.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야 저거 지금 전쟁 중인데 총알 아깝게 그걸 총으로 쏴 죽이고 있냐 해서 그 샤워한다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샤워기에서 청산가스 나와가지고 죽으면
옷 벗길 일도 없고 총알 쓸 일도 없으니까 죽이기 쉽잖아. 이런 식으로 대량 학살에 굉장히 큰 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여튼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서 아이히만이 이제 도주했다가 잡혀요. 잡혀가지고 결국 재판장에 섰는데 그 재판을 들어갑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굉장히 괴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히만은 가정적이고 바른 생활 사나이에 굉장히 능력 있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상어로 대화하는 걸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공무원들이 공문에나 쓸 법한 딱딱한 언어 이외에는 대화를 힘들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이제 그 아이히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폈는데, 그리고 뭐 스탠포드 감옥 실험도 있죠. 그 죄수 역할, 그다음에 그 경찰 역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던 중간에 중단된 실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신념을 다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자리가 사람을 악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견해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나는 한나 아렌트가 노상원을 보면, 김용현을 보면, 윤석열을 보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경우가 달라요. 이 수첩의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지? 호러보다 더 그런 걸 고어라고 그러나요? 고어. 제가 이제 그 공포영화 이런 걸 잘 못 보거든요. 보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그 호러 영화를 대본을 쓰라고 해서 너의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제 일어남직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대본을 적어봐 해도 이렇게까지 못 적어요. 이 정도로는 못합니다. 이 자들은요, 일단 공감 능력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기본으로 깔린 것 같아요. 그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죠.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원래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와 사법부는 내 손에 꽉 쥐고 내 마음대로 되는데 입법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대통령은 그걸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자꾸 안 하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임명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법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임명을 안 하고 몇 달을 버텨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새끼들 싹 다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죽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 종이 자루는 작두 실물을 보신 적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원 일할 때 교무실에서 그거를 썼었거든요. 쓸 일이 많아요. 그게 요긴 하긴 해요. 근데 그거 쓸 때 겁납니다. 그거 손가락 하나는 그냥 우습게 잘릴 거예요. 그러면 종이 자르는 작두를 고문용으로 샀으면 그걸로 뭐 손톱 잘랐겠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랐겠습니까? 그리고 뭐 니퍼하고 송곳은 뭐 고문하다가 뭐 고장나면 고치려고 준비했겠습니까? 알루미늄 방망이는 뭐 사회인 야구 진출하려고 연습하려고 준비했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 고문하려고 준비했다는 물품들이 그 모양인데. 그리고 수류탄 던져서 폭사시키고 다시 들어가서 확인 사살. 그리고 음식이랑 물에 화학약품. 그리고 선박에 태워서 선박을 격침시키고
북한으로 던져져 버리고 GOP나 DMZ에서 폭격해서 죽인 다음에 그걸로 일석이조로 북한까지 도발해가지고 전쟁 내고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날 수방사와 미리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헬기가 30분 늦게 뜬 거. 이재명 대표님이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줄 것을 호소한 것.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지체 없이 국회로 최대한 빨리 가야 되겠다고 몰려간 시민들. 그리고 이제 요즘 뉴스공장에서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던데, 이재명 대표님 그 라이브 방송 밑에 댓글에 내가 그날 가족들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있었다 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대요. 저도 몇 개를 봤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김혜경 여사님이 이재명 대표님 태우고 국회로 가면서 우세요. 그러니까 남편을 옆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사지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지로. 부부는 내가 발이 빠르니까 도망을 칠 수 있다면 내가 도망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아이들을 돌봐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국회로 뛰어갔대요. 그런 정말, 그리고 보좌진들 중에서도 86세대 보좌진 분들이 많으니까 시위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스크럼 짜고 소화기 뿌리고 그 진입하는 요원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았어요. 그리고 요원들도 간첩 관련 작전인가 보다 하고 출동을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국회고, 내려보니까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고, 본회의장 진입하려고 하니까 보좌진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날 어떤 눈 돌아간 누군가가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단 한 발이라도 격발했으면 그날 국회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못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버들은 거의 대부분 실종됐을 겁니다, 지금. 실종돼서 어디 섬에 있을지, 벙커에 있을지, 시체가 되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그 폭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에 난입을 했지만 12월 3일 밤에 국회에 도착했던 그 수많은 시민들은 오늘이 내 마지막이구나라는 심정으로 거기에 가서 막았던 겁니다. 박정희가, 전두환이 저질렀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여튼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의 군인의 총구 앞을 막았었던 거고요. 군용 차량을 단신으로 막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걸 빼먹었네. 전국민 출국 금지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설 연휴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계엄령 유지되면 그것도 못 갔어요. 여튼 이거는 좀 명명백백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 그 무당 그분 이름이 뭐였지? 그분이 노상원이 들고 간 그 2페이지짜리 사주 목록이 있으면 아마 훨씬 더 명백히 밝혀질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 무당분 그 경호원 고용 안 해도 될라나 모르겠다. 여튼 이게 1차가 500명이었습니다. 1차 수거 대상이 500명이었습니다. 2차는 한 2,000명 안 되겠어요? 3차는 한 10,000명 되겠죠? 4차, 5차까지 다 끝나면 몇 명일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있나요? 없겠죠? 그러면 죽였겠지. 죽였겠지. 이승만보다 더한 새끼입니다. 나는 단군 이래 현재까지 한반도의 모든 지도자 중에서 최악의 지도자가 이승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보다 더한 새끼가 나타난 겁니다. 여튼 이거 지금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끔찍하고 처참해가지고 어떻게 좀 뭔가 좋은 걸 보면서 기분 정화를 하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랜만에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걸 좀 본다든지 이런 가볍고 재밌는 걸 좀 보다가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추가 보도가 아마 제 생각에는 주말 지나면 월요일 날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추가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힘드네요. 저도 좀 좋은 소식, 밝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 슬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